네, 반갑습니다. 아빈이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타임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 기초편 같은 경우에는 노출의 변화가 크지 않은 간단한 타임랩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심화편 같은 경우에는 노출과 색의 변화가 클 때의 타임랩스에 대해서 촬영법과 편집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간에 따라서 노출과 색이 변화하는 그런 타임랩스 심화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촬영 단계에 대한 준비물과 편집에 대한 준비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촬영 단계에서는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촬영하기 위해 삼각대와 보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편집에 있어서는 지난 기초편에서 말씀드린 라이트룸과 프리미어 프로 혹은 애프터 이펙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파일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LR 타임랩스와 DNG 컨버터입니다. 이 두 가지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LR 타임랩스에는 구글에 LR 타임랩스라고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가지 바가 있는데 상단에 다운로드 들어가 보시면 맥용 버전과 윈도우용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으로 들어가 보시면 개인용 사용 버전과 프로 사용 버전에 있어서 가격이 각각 나와 있는데 $133, $319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데모 버전과 개인용 버전, 프로 버전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데모 버전은 400장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프로 버전이나 개인용 버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아야 될 것은 어도비 DNG 컨버터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도비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또 여기서도 맥 OS, 윈도우 OS로 나누어서 다운로드 파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초편은 알려드린 대로 노출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카메라의 M모드를 사용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을 한 후 라이트룸에서 일괄 보정을 하고 그 다음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서 출력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심화편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노출과 색 변화를 고려하는 이런 심화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과정이 추가됩니다. 우선 시간에 따라서 노출이 변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A모드인 조리개 모드를 사용하여 일정한 조리개 값에서 셔터 스피드와 ISO로 노출을 조절할 수 있도록 촬영합니다. 이후에 촬영한 로우 파일 중 극히 일부 파일을 LR 타임랩스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선택한 파일들을 라이트룸에서 보정하고 보정한 사진들 간의 보정 정보를 XMP라는 파일 정보로 따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XMP 파일 정보를 통해서 LR 타임랩스가 나머지 사진들의 노출과 색 변화를 알아서 조절하게 됩니다. 결국 보정한 사진들을 통해서 다시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프로 등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을 출력하게 됩니다. LR 타임랩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로축은 컷수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사진의 노출을 나타냅니다. 먼저 전체 수백 장을 촬영하더라도 몇 장의 사진, 하늘색으로 표시된 몇 장의 사진만 보정을 하면 보정한 사진과 다음 보정한 사진 간의 값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 보라색 사진들의 노출과 색 정보를 보정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진, 전체 사진을 일괄 보정하지 않고 한 장 한 장이 다른 노출과 색 보정 값을 갖기 때문에 촬영자가 원하는 정확한 노출과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촬영된 사진이 밝았다가 어두웠다 하면서 전체를 이어서 보았을 때 깜빡깜빡하는 그런 플리커 현상을 이런 노출 보정을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어떻게 세팅하고 촬영해야 할지 촬영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타임랩스 촬영할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키진 않지만 일모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만큼은 다리 위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다리 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우스 콩그레스 브릿지랑 퍼스트 스트리트 브릿지 두 개 생각하고 있는데, 다리 위는 일반적으로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흔들리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촬영을 해야 될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그나마 저런 기둥 위에서 촬영하시는 게 진동을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사우스 컨그레스 브릿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옆에 하얏트 리젠시 호텔 보이고 강과 함께 어스틴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편에 이어서 이번 심화편에서는 노출의 변화가 있을 때 타임랩스를 다룹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자면 가장 먼저 일출 일몰 타임랩스를 찍는다 했을 때 태양 탐사선 등 관련 앱을 통해 일출 혹은 일몰 방향을 확인하여 구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건물이 피사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수직 수평 신경 써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태양 탐사선 앱 사용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달 촬영 강좌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도를 적절하게 결정하신 다음에 초점을 맞추신 후 MF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출을 잡아줄 텐데요. 지난 기초편과는 다르게 촬영 모드를 M모드가 아니라 A모드로 둬서 시간 변화에 따라 셔터 스피드와 ISO가 자동으로 노출을 조절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촬영하는 날의 일출 혹은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전체 촬영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일몰은 8시 9분이므로 대략 1시간 30분 전부터 1시간 30분 후까지, 다시 말해서 6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3시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3600초이므로 전체 촬영 시간은 3600 곱하기 3으로 1800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몇 장을 찍을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24프레임으로 영상을 출력한다고 했을 때는 30초, 30프레임으로 출력할 때는 24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720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1800초 동안 720장을 찍음으로 인터벌은 15초가 되겠습니다. 6시 40분부터 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랩스 중간에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특히나 C타입 케이블을 이용해서 보조 배터리와 연결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촬영 시작했는데요. 3시간 동안은 하늘의 색이 변하는 거라든지 지나가는 새가 없는지, 그리고 최대한 다리가 흔들리지 않길 바라면서 히스토그램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타임랩스 촬영하는 와중에 이렇게 하늘이 붉어지면 정말 반갑죠? 다행입니다. 보정할 재미도 나겠어요. 이 촬영 끝날 때까지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추가적으로 일몰 시간보다 왜 1시간 반이나 더 찍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일몰 시간보다 30분이나 더 지난 상황입니다. 일몰 시간이 완전 딱 어두워지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촬영한 사진 파일들 하나의 폴더에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낮 시간대 그리고 일몰 시간대도요. 먼저 LR 타임랩스 실행시켜주고요. 사진 파일들을 저장한 폴더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720번까지 촬영된 사진들을 보실 수 있고, 작업 순서는 위에 박스들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키프레임 위자드, 세이브, 드래그 투 라이트룸, 오토 트랜지션, 그리고 비주얼 디플리커까지요. 가장 먼저 키프레임 위자드를 클릭한 후 좌측에 노출 변화 그래프를 보면서 노출 변화가 큰 사진에 다이아몬드를 찍어서 키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하면 시간에 따라 노출과 색이 변화하므로 한 장의 사진에 대한 보정값을 나머지 사진에 모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키프레임으로 선택한 몇 장의 사진만 보정하고, 보정한 사진들 사이의 나머지 사진들은 LR 타임랩스가 알아서 보정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선택하면 왼쪽 위 프리뷰 창에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설정한 후 세이브를 누르겠습니다. 프리뷰 창에서 보실 수가 있죠. 다음 드래그 투 라이트룸 버튼을 그대로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드래그해서 실행시켜줍니다. 가져오기 누르고요. 파일들 모두 1번부터 720번까지 불러왔습니다. 오른쪽 아래 필터를 보시면 0번, 1번, 2번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1번 LRT 키프레임을 클릭해 보시면 LR 타임랩스에서 제가 선택한 키프레임의 사진들이 별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720장을 전부 다 보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키프레임에 있는 사진들만 보정하시면 됩니다. 현상 눌러서 하나씩 보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난간은 16:9 사이즈로 맞추면 잘리도록 촬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직 수평을 보겠습니다. 거의 맞추기는 했는데 위쪽을 보면 조금만 잡아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프로필 교정 색수차 제거 다 눌러서 선택해 주고요. 회전을 약간 주고 수직도 약간 조정한 다음 크롭해서 수직과 수평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출부터 잡아줄 텐데 밝은 부분인 하이라이트를 잡기 위해 밝은 영역을 마이너스 80까지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무와 건물의 안부를 살리기 위해 어두운 영역도 80 정도 주겠습니다. 구름의 생동감 같은 경우에는 흰색 계열 40 정도 주어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온도는 일몰 전이기 때문에 청량한 느낌을 충분히 주기 위해 5200켈빈 정도 주겠습니다. 노출은 낮 시간을 고려해서 0.2 정도로 높여주고 특히나 타임랩스 작업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대비와 디헤이지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플리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 대비만 플러스 10 정도 주시면 됩니다. 생동감은 플러스 10, 채도는 너무 과하지 않도록 플러스 5 아니면은 10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색조는 많이 건들 필요가 없어 보이고 파란색과 초록색 위주로 잡아주면 될 듯 합니다. 파란색은 플러스 5 정도로 색조를 넣어주고요. 채도도 플러스 5, 광도만 마이너스 5로 빼주겠습니다. 초록색 계열도 노란색과 초록색을 건드리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색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의 보정이 끝났고 다음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의 복사를 눌러 보정값을 복사한 후 붙여넣기를 눌러주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해가 조금 더 진 시간을 생각해서 색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다시 복사를 누른 후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서 붙여넣기 눌러주겠습니다. 다음 사진부터는 노을이 지는 것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색온도와 노출을 잘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부를 마이너스 85까지 조금 더 낮춰주고 안부도 플러스 85로 조금 더 살려주겠습니다. 색온도도 5800켈빈까지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을 약간 높여주고 일몰을 잘 표현하기 위해 일몰 관련된 색을 조절하겠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의 색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채도만 각각 플러스 5로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사하기를 누른 후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붙여넣기 누르겠습니다. 확실히 주황빛이 많이 살아나 보이죠? 색온도를 5800켈빈보다 조금 더 높여서 6200켈빈까지 올리겠습니다. 명부도 마이너스 90까지 더 죽여주고 안부도 플러스 90까지 더 살려주겠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의 채도도 각각 플러스 10으로 높여주겠습니다. 복사 누른 후 다음 키프레임 사진으로 넘어가 붙여넣기 누르고요. 보정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붉은 하늘이 다 살아나 보이죠? 실제 하늘보다 핑크빛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마젠타를 조금 빼주고 하늘의 파란빛을 위해 색온도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은 플러스 0.6까지 올려주고 명부는 마이너스 95까지 더 눌러주고 안부는 플러스 95까지 살려주겠습니다. 노출을 0.7까지 올려도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음 사진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너무 어두워 보이죠? 색온도를 5400켈빈까지 내려주고요. 노출은 플러스 1까지 올려줄까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많이 밝아 보이죠? 어두워지는 것에 맞춰서 노출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색온도도 동시에 조금씩 낮춰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각 키프레임으로 설정된 사진을 마지막 사진까지 한 장씩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11번 사진까지 보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라이브러리로 돌아온 후 모든 사진을 선택한 후 위쪽에 보시면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메타데이터에서 메타데이터를 파일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보정한 정보를 XMP라는 가벼운 용량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LR 타임랩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존 노출을 보여주는 자주색 점에서 보정한 정보인 파란색 점들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오토 트랜지션 눌러주시면 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왼쪽 프리뷰에서 자주색 선을 따라서 진행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키프레임들의 보정 데이터의 중간값을 찾아서 LR 타임랩스가 저희가 직접 보정하지 않더라도 XMP 파일에 보정한 값을 저장한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토 트랜지션이 끝나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 상단 프리뷰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중간에 약간씩 깜빡깜빡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을 플리커라고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플리커를 잡아주겠습니다. 비주얼 디플리커를 누르고요. 들쭉날쭉한 이런 노출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것인데 0은 아예 노출 라인을 따라가서 잡지 않는 것이고 50은 완전히 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보통 20에서 30 사이 그 정도 값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한 번에 플리커를 못 잡을 경우를 생각해서 멀티패스 디플리커를 선택한 후 두 번에 걸쳐 작업을 수행하도록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어플라이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720번까지 플리커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전체 두 번의 작업 중에 첫 번째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의 디플리커 작업 중 두 번째 작업도 거의 끝나갑니다. 이 디플리커 작업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많이 시간 차이가 납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니 플리커 제거 작업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LR 타임랩스를 사용한 작업도 모두 끝이 났고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 각 사진에 대한 보정 정보를 담은 총 720개의 XMP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룸으로 돌아오신 다음 오른쪽 아래 필터에서 0번 LRT 풀 시퀀스를 선택하시면 각 사진들의 위쪽 화살표나 느낌표를 보실 수가 있죠. 현재 상태와 XMP 파일 간의 보정 정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전체 사진을 선택한 후 위쪽 메타데이터에서 파일에서 메타데이터 읽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XMP 파일에서 보정 정보를 읽어드리는 과정입니다. 직접 720장을 모두 보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면 하나의 노출, 하나의 색 보정 값으로 일괄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진에 대해 다른 보정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타임랩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기초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씩 총 720장의 사진을 검토하면서 새가 날아다니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강 위에 카약을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다 갑자기 새가 보인다면 확대해서 지우기 툴을 사용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비행기의 비행운 같은 경우는 지워도 좋고 안 지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지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씩 나타나는 새들을 모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몰 시간이 되니까 확실히 금방금방 사진마다 색이나 노출이 많이 바뀌네요. 직접 작업하시다 보면 지워야 할 것이 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 헬리콥터, 비행기, 그리고 드론 등 정말 많습니다. 확실히 해질 때가 되니까 이렇게 새들이 무리지어서 많이 날아다닙니다. 지울 게 많죠? 일출이나 일몰 시간대 주의 있게 봐주셔서 지우기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해가 지면서 점점 화려해지는 하늘이죠. 일몰 부분은 주황빛이 더 진해지고 보정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부분의 하늘은 핑크빛이 들어가서 굉장히 컬러풀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드론들도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날아다니는 드론도 모두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몰 이후부터는 셔터 스피드가 대략 1초에서 2초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드론이나 비행기가 궤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궤적까지도 모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지우다 보니 거의 끝이 났네요. 이렇게 700장도 지나고 네, 다 왔습니다. 717, 718, 719, 마지막 720번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720번까지 전체를 선택한 후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누르고 폴더를 선택해 준 후 기초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 파일 이름, 사용자 정의 이름, 사용자 정의 이름 시퀀스 중에서 사용자 정의 이름 시퀀스를 선택하고 텍스트는 상관이 없지만 시작 번호를 1001, 2001, 3001 등 끝이 1로 시작하는 번호를 입력해 주신 후 내보내기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 1001번부터 720번째 사진인 1720번까지 기다려주도록 합니다. 기다림 끝에 내보내기도 모두 끝났습니다. 라이트룸 종료하고요.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프로 실행시켜 주고요. 새 프로젝트 누르고 원하는 위치를 선택한 후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만들기 누르고요. 각 창에 대한 설명은 기초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좌측 하단을 우클릭한 후 새 항목 시퀀스 누르겠습니다. 설정에서 24프레임을 설정하고 프레임 크기는 4K 해상도 영상을 만들 예정이므로 가로 3840 픽셀, 세로 2160 픽셀을 입력해준 후 확인 누르겠습니다. 시퀀스 만들어졌죠? 다음으로 우클릭한 후 가져오기를 눌러서 저장한 사진 파일들 중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하고 이미지 시퀀스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누르고요. 가져온 파일을 타임라인 위로 드래그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커서 확대되어 보이는데 비율을 축소해서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보내기 할 텐데 간단하게 빠른 내보내기 사용해 보겠습니다. 위치 정해주고요. 해상도는 고화질 2160 픽셀 4K 선택한 후 내보내기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으로 편집하면 이런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초편과 심화편에 걸쳐서 타임랩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빈이었습니다.